자,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장성철 소장께서 처음으로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부를 이끌 적임자는 김두관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 소장님, 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전화도 많이 받았고, 네, 어떤 근거입니까, 이 얘기는? 아니, 그쪽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제가 알지. 제가 뭐 이걸 소설 써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소설이에요. 네. 그 소설 속에서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예. 그 상상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전략과 전술이 나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이거를 억지로 꾸며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저도 2번, 3번 확인을 하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고, 맞냐? 그랬더니 맞다. 복수의 인사에게 확인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제 저 얘기가 나가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따로 문자나 연락이 와가지고, 네.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항의나 얘기나 뭐 이런 건 안 제가 들으셨어요? 그 전에 이런 수준 뭐 내가 얘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네. 뭐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또한 이제 제가 얘기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10월 사퇴설은 이제 없어진 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저러한 지도자의 저러한 정치적인 결단은요, 예. 국민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줘서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이용하는 정치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스포일러가 돼버린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정치평론가로서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편들 생각이 전혀 없고, 정치평론가는 저는 3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먼저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석을 잘하고 네. 그리고 예측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의 분석과 예측은 도저히 따라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래도 제가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 좀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보력은 뭐 우위다.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이냐면은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과연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위기감이 있군요.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적절한 시점에 내가 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면 내년 총선에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윤석열 정권 견제도 훨씬 잘할 수 있고, 네. 또한 진보 진영이 살아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당대표 있으면서 총선 공천을 하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네. 나는 그날로 바로 당대표도 그만둬야 되고, 다수당 지위를 뺏긴 민주당은 네.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야당 지도자로서 정책적인 결단을 하겠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정보가 조금 본인이 떨어진다라는 장 소장님의 주장, 그리고 이 10월 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뭐 얼마든지 상상력은 누구든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유력한 시나리오로 검토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죠? 아니, 네. 저렇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그냥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헛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 진짜 답답해요. 모르는 분이라고 했는데 네? 반론 좀 해주세요. 아니, 정확한 제가 얘기한 사실을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랬을까? 일단 좀 답변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뭐 제가 얘기할 수가 없게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겁이 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얘기하세요. 김두관 의원하고도 저도 굉장히 속내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김두관 의원이 펄쩍 떴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고요. 아니, 얘기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네네, 들어보고 말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분 분석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국회가 휴직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소환 시점을 다 지금으로 다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되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면은 소환 통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 요 한 보름 남짓한 요 시기 동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당대표 부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보좌진들 사이에서 뭐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으나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퇴 카드를 고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자신이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 김두관 의원을 일종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김두관 의원도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유력한 시나리오로 검토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장 소장님. 김두관 의원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생각까지 했었냐면 그냥 들었던 얘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논의가 진행됐고 누가 핵심이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버릴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비서실장이나 조정식 사무총장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핵심 당사자가 네. 저렇게 부인을 한다는 것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이 정도로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뭐 바보입니까? 보좌진 실무 검토한 그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갖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방송 가서 할 사람은 아니고요. 이재명 당대표랑 김두관 의원이 충분히 수기하고 얘기를 나눴고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한 건데 뭐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제가 거기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 정황적, 그다음에 증언, 다른 기타 증거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까?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저런 일들이 그냥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의 소설, 뭐 시나리오 이렇게 볼지 네. 두고 보시죠. 장 소장님, 그럼 왜 K 의원이 김두관 의원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쪽 의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저한테. 김두관 의원은 거의 이재명 당대표의 아바타 수준이다. 네. 거의 이재명 당대표랑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이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10월 달에 퇴진을 하더라도 공천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데 김두관 의원은 믿는다. 사석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형님 형 하면서 되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네. 서로 신뢰하고 김두관 의원이 지난번 대선 경선 때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경선 때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나 예. 절실하게 많이 도와줘서 그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다. 네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취재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꼭 제가 전해드릴게요. 꼭 전해주세요. 김두관 의원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큼 가깝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시나리오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사퇴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했을까? 이건 좀 저는 이런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 전개를 좀 보면 알겠지만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대리인을 누구를 내세워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대표에서 내려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거나 네. 되거나 아니면 얘기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네.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한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이다. 근데 예. 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걸 놨을 때 과연 본인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대로 민주당의 흐름이 흘러갈 것이냐라는 예. 건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되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 말씀은 10월에 설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고 다시 네. 전당대회 한다 그래도 네. 막말 김두관 의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네. 이제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네. 거예요. 지금 당원 구조상 전당대회를 열면은 거의 99%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한 수 접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유일한 걸림돌은 정청래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자꾸 부인하는 것처럼 예. 얘기가 돼서 장 소장께서 계속 반박하니까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 얘기 나왔을 때도 그거 어디서 났는지 좀 보여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없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찌됐든 그게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지 안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력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가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보면 장 실장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겠죠.